그래서 우리는 뭘 일단 켜야 되냐, 컨트롤 패널 요거 일단 있으셔야 되고요. 위쪽에 여기 지금 이렇게 뭐라고 막 써있죠. 요게 컨트롤 패널이거든요. 메뉴 바로 밑에 있는 거 요거 일단 키우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툴바라고 하는데 요거 툴바, 요거 많이 쓰는 아이콘들을 이렇게 빼놓은 거거든요. 얘는 또 여기 툴바라고 있어요. 툴바. 이 중에서 이렇게 돼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베이직으로 해서 되게 조그맣게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이 있는데, 얘는 말 그대로 정말 기초적인 아이콘들만 빼놓은 거고, 저희는 어차피 다 배울 거니까 얘를 어드밴스로 요걸로 켜놓겠습니다. 어드밴스 이렇게. 그러면 메뉴가 좀 더 많아지죠. 어드밴스.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두 줄로 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또 아이콘 찾으실 때 저랑 다르면 좀 버벅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 위쪽에 빨리 감기 버튼 뒤집은 거 요거 있죠. 요걸 누르시면 한 줄로 정렬이 돼요. 그래서 요렇게 해주시고, 요 모든 패널들은 요 위쪽에 이렇게 윈도우 아이콘 요거 있잖아요. 이쪽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따로 이렇게 분리할 수 있어요. 이쪽도 이런 식으로 다 분리가 되고.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좀 산만하니까 툴바는 왼쪽에다가 대고 가까이 가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마킹이 되면서 자석이 딸려 나오거든요. 이때 놓으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툴바는 이쪽에 좌측에다가 이렇게 정렬해 주시고, 위쪽에 컨트롤 패널 열어주시고, 우측에 또 여기 이쪽에도 패널들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열려 있어야 되는 거는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요 패널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요거 현재 내가 만들고 있는 아이콘 혹은 뭐 도형들에 대한 상태를 여기다 표시해 주거든요. 여기 프로퍼티스 지금 요거거든요. 열려 있죠. 그 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좀 배울 거는 패스파인더예요. 그래서 여기 패스파인더라고 또 있어요. 프로퍼티스 바로 위쪽에 패스파인더 있죠. 얘도 켜서 여기다 이렇게 해놓으면 또 산만하잖아요. 얘를 프로퍼티스 아래쪽에다가 갖다가 파란색 될 때 놓으시면 이렇게 하단에다 배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죠?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여기 이름 있는 쪽을 잡고 끌어서 프로퍼티스 밑에 쪽에다 갖다 이렇게 대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이 뜨죠. 그때 놓으시면 돼요. 혹시라도 내가 실수해서 여기다 이렇게 놨다 그러면 당황하실 거 없이 다시 빼서 이렇게 빠졌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다 옮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웬만하면 기본적으로 세팅을 한 요 정도로 맞춰주시면 저랑 비슷하게 같이 할 수 있겠죠. 위에는 컨트롤 패널, 여기 컨트롤, 좌측엔 툴, 그 다음에 이쪽에는 프로퍼티스랑 패스파인더를 이렇게 열어놨어요.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안 되시는 분, 나 프로그램이 뭐가 좀 이상하다. 네. 한번 어차피 다시 설명할 거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뷰를 먼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인쇄형 프린트 A4 그러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지금 천천히 만들어줘서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툴바, 어드밴스 이렇게 보시면 프로퍼티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잘 안 되시나요?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어차피 처음 하시면 원래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은 제가 몇 번 할 거니까 당황하시지 마시고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일단 일러스트를 켜야겠죠. 일러스트 아이콘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AI라고 돼서 요거 만약에 배경화면에 없다 그러시면 여기 시작 버튼 누르셔서 이쪽에 있죠. 일러스트레이터 여기 있어요. 이렇게 내려보시면 얘가 ABC 순서인데 어도비는 A라서 아마 웬만하면 상단에 이렇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를 키겠습니다. 자, 키시고, 자,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죠. 여기서 툴바들이 지금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캔버스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럼 캔버스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캔버스는 파일에서 여기 우측 상단에 파일, 뉴, 그죠? 새로 만드는 거 뉴 하시고, 일러스트레이터는 인쇄용이 기본 베이스예요. 그래서 인쇄 프린트 쪽으로 가볼게요.
프린트. 그러면 우리가 흔히 써왔던 A4 용지가 있어요. A4 용지. 자, A4 용지 세팅이 되셨으면 크리에이트 여기 이걸 눌러줍니다. 그러면 A4 용지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혹시 화면이 이렇게 되신 분 있거든요. 이렇게 되신 분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당황하실 거 없이 이름 있는 부분을 잡고 끌어서 이렇게 분리해 놓으시면 뒤에가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뜨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것도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분리해 놓으시면 언제든지 위치를 바꿀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이즈도 우리 윈도우 익스플로러가 윈도우 기반이잖아요. 그 창이 그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익스플로러 그 웹 검색용 쓰셨던 그 패널이랑 똑같이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시거나 줄이거나 늘리거나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적당히 배치를 하시고, 여기 있는 패널들을 이렇게 맞춰주시는 게 저랑 맞추는 게 아무래도 편하실 것 같으니까, 요 패널, 요런 모든 이런 패널 세팅은 이쪽 윈도우 메뉴 안에 있습니다. 위쪽에 윈도우 안에. 자, 여기를 눌러보시면 저는 지금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애들이 현재 켜있는 애들이에요. 그 외에도 되게 많은데 일단 요거를 첫 시간에 다 하진 않을 거니까 여기 저와 똑같이 맞춰볼게요. 일단 위쪽에 이 패널 요게 없다 나는, 그러시면 컨트롤 패널을 켜주시면 돼요. 컨트롤 요거 끄면 없어지죠. 이게 없다 이렇게, 그러면 컨트롤 패널을 켜서 여기다가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좌측에 있는 요 뭔가 아이콘들이 빽빽한 애들 있죠. 얘네는 툴바라고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툴바 있죠. 컨트롤 바로 밑에. 얘네 두 개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맨 위 상단에 노출돼 있어요. 알파벳 순서가 여기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요거를 툴바 중에 우리는 어드밴스드로 열 겁니다. 왜냐면 베이직은 이렇게 되게 조그만하고 생략된 아이콘들이 많아요. 이렇게 몇 개 없죠. 근데 어차피 다 배울 거니까 처음부터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기 위해서 어드밴스드로 이렇게 해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툴바를 줄이는 요 아이콘이 요거예요. 사이즈를 줄이거나 뭐 옆으로 펼치거나 요거. 그래서 두 줄로 이렇게 되신 분들은 요 버튼을 눌러서 한 줄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래야 제가 뭐 7번째 뭐 눌러주세요 했을 때 한 줄로 돼야 찾기가 쉽잖아요. 그죠? 혼자 두 줄이면 좀 찾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이쪽 우측에는 패널을 요걸 띄울 거예요. 프로퍼티스를. 그래서 얘도 윈도우에서 여기 찾아보시면 프로퍼티스 있죠. 요거 끄면 없어져요. 이렇게 요거를 프로퍼티스를 켜서 여기다 놓으시고, 만약에 이렇게 뜬다 나는, 그러면 당황하실 거 없이 이름 있는 부분을 잡고 끌어서 여기다가 파란색 마킹이 될 때 놓으시면 이렇게 위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퍼티스랑 우리는 패스파인더까지 이렇게 띄워서 이 상태로 먼저 만들어 놓겠습니다. 안 되신 분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있죠. 작아서 끌어주죠. 얘가 위치를 수정할 때 파란색으로 좀 바뀌네요. 우리는 이쪽 끝에다 달고 끝에다 갖다 놓을게요. 그죠? 얘는 일단 끊기 헷갈리니까. 그리고 패스파인더를 잡아서 여기다 이렇게 정확히 꺼주시죠. 그리고 이 꺼진 패널들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레이어 패널 여세요. 요거 여시면 되고, 그리고 얘네도 다 알고리즘 순서잖아요. 지금 거죠. 그래서 당황하실 거 없이 순서대로 찾으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러면 캔버스 세팅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파일에서 뉴로 해서 우리가 아까 종이를 열었잖아요. 여기 프린트 여기서. 자, 여기서 이렇게 선택할 때마다 옵션들이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뭐 요거 웹에서도 가보면 이렇게 달라지고 뭐가 이렇게 다르잖아요. 자, 근데 웹 쪽으로 가면 여기가 1024px라고 돼 있고, 프린트로 가보면 이렇게 밀리미터로 나오거든요. 자, 이게 대표적인 어떤 이런 어도비 시스템에서의 그 기본 그런 치수들인데 웹 쪽에 px는 픽셀이라고 하는 단위예요. 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니터를 구매하시거나 할 때 모니터 재원을 검색해 보면, 제가 한번 검색해 볼게요. 모니터를 사야지 하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자, 여기 하나 눌러볼게요. 이렇게 모니터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요 해상도 있죠. 요게 이 픽셀을 의미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어도비 시스템에서 픽셀 단위는 예를 들어서 제가 입은 옷을 확대하고 들어가면 이 섬유질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종국에는. 근데 이 모니터 상에서는 확대하고 들어가면 점들이, 무수히 많은 점들이 이렇게 가로 세로로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들이 하나씩 색깔을 다르게 빛내 가지고 그거를 이제 투영하는 게 모니터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근데 그 점들을 1픽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1920개의 점이 배치되어 있고 세로로는 1080개의 점이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웹은 우리가 홈페이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웹 기반은 어차피 프린트하지 않잖아요. 웬만해서 그냥 모니터 안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모니터의 픽셀 단위로 기준을 맞춘 거고요. 이 프린트는 인쇄용이 그거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흔히 쓰는 인쇄 용지 있죠. A4라든지 그걸로 기준이 맞춰져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를 쓸 때는 인쇄용을 목적으로 쓴다고 했기 때문에 프린트로 넘어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단위가 우리가 흔히 써왔던 센치, 밀리미터 이런 걸로 쓰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요 단위들은 많이 봐왔던 그거죠. 자에서도 뭐 1mm, 2mm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210mm에 297mm는 현재 A4 용지 실제로 재보면 2mm가 나와요. 그래서 그 단위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거 없고, 그 다음에 요건 방향이거든요. A4 용지를 세워서 쓸 건지 혹은 가로로 쓸 건지에 대한 옵션 창이에요, 이거. 그죠?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워서 계속 쓰게 될 거니까 요거에 세운 아이콘으로 이렇게 할 거고, 그리고 나서 그 옆에 보시면 아트보드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인쇄용의 대표적인 어떤 그게 뭐냐면 책이 있거든요. 책은 근데 페이지가 펼쳤을 때 2페이지로 나오잖아요. 혹은 내가 인쇄용을 꼭 한 단씩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장을 이렇게 해서 연결된 것처럼 인쇄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런 연결된 종이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2개로 해서 세팅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쵸? A4 2개를 연결해서 만든 것처럼. 그죠? 왜냐면 인쇄용 기반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포토샵은 또 이런 게 없어요. 아트보드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근데 얘만 특이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책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인디자인이라고. 거기서도 이 기능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약에 내가 추가적으로 그런 인쇄용 다양한 면수를 작업해야 되면 요 세팅 값을 만지게 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단은 기초 과정이니까 1페이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책과 연관된 건데, 책을 보시면 우리가 책을 넘겨볼 때 위쪽에 여백이 이렇게 있고 양 사이드에도 여백이 있거든요. 그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쪽에 여백을 이렇게 올리면,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체크가 돼요.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과정에선 쓰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얘도 둘 다 0으로 두시고 일단 개념적인 것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쪽에 보시면 컬러 모드가 CMYK로 돼 있어요. CMYK. 자, 이것도 이론적인 건데 아까 제가 픽셀 단위랑 센치 단위로 크게 나뉜다고 했잖아요. 요거는 어떤 거냐면 이 색을 나타내는 기법 중에 대표적인 게 2가지가 있는데 RGB 컬러랑 CMYK가 있어요. RGB 컬러는 모니터의 색깔이라고 해서 빛의 삼원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RGB가 레드, 그린, 블루의 약자예요.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로 빛을 쏴서 그 색들을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색을 나타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갤럭시나 뭐 이런 폰들을 쓰다 보면 잔상이 남을 때가 있거든요, 폰에서. 그게 왜 그러냐면 걔네가 빛을 쏠 때 빛을 투영하는 어떤 잉크 같은 애들을 가지고 있어요, 걔들이. 근데 그 색감이 다 달아버리면 그 색을 더 이상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잔상처럼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빛을 표현하는 RGB 컬러가 있고, 우리는 인쇄용이라고 했잖아요.
CMYK 모드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위쪽에 보면 이쪽에 CMYK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인쇄용 컬러의 사원색이에요. 얘는 어떤 때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그 인쇄용 프린트 혹시 뜯어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안쪽에 잉크가 4개가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블랙으로 이렇게 4개 컬러가 있어서 걔네들을 막 조합해서 프린팅을 하거든요. 그 색에 대한 약자예요 이게. 그래서 요걸 베이스로 하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쇄용 프린트를 했을 때 거의 문제가 없겠죠. 왜 그러냐면 그 빛의 삼원색 RGB로 하면 색감을 훨씬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는 대신에 잉크로 표현할 수 없는 색까지 걔네들은 막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RGB로 작업하고 나서 이제 프린트 해야지 해서 해보면 가끔씩 색 변형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RGB가 훨씬 색 대역폭이 넓기 때문에 CMYK로 작업을 나중에 컨버팅을 해버리면 표현할 수 없는 색을 강제로 CMYK로 걔네가 인식을 해서 강제로 프린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애초에 내가 의도했던 색이랑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목적이 웹이나 이런 뭐 영상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인쇄를 목적으로 해야겠다 하시면 애초부터 CMYK로 작업을 해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안 그러면 RGB로 했다가 CMYK로 해서 그 결과물을 본 다음에 이거 좀 이상한데 하고 수정을 다시 거쳐야 돼요. 그거보다는 애초부터 그냥 CMYK로 하면 이것은 말 그대로 정말 인쇄용 색깔만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해 주시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뭐다 일러스트레이터 처음 하시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단위를 밀리미터로 할 거고 색감의 그 버전은 CMYK 모드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 외에도 그레이스케일 모드도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흑백 모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흑백 모드로 작업하는 일은 잘 없거든요. 요즘 누가 뭐 흑백으로 뭐 그런 출력물을 뽑겠어요. 문서 작업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그런 모드가 있다 정도만.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은 이름부터가 그냥 쉽잖아요. 말 그대로 흑백 모드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레이스케일, RGB, CMYK가 있는데 우리는 CMYK 인쇄용 컬러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이론적인 거 조금 더 얘기를 드리자면 이런 그래픽 툴은 크게 두 가지 그 시스템 베이스로 하는데 비트맵 기반이랑 벡터 기반으로 그래픽이 작업이 돼요. 그 중에 비트맵으로 유명한 게 포토샵, 뭐 그 외에 뭐 페인터,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그래픽 툴이 대부분 비트맵으로 돼 있는데 벡터로 진행되는 애들이 좀 독특한 애들이 있어요. 걔네가 바로 일러스트레이터랑 뭐 플래시 이런 애들이거든요. 벡터랑 그런 비트맵은 뭐냐? 제가 앞에다 띄워놓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대표적인 벡터 시스템. 여기다 써드릴게요. 여기 벡터. 포토샵이다. 포토샵. 그 다음 여기는 비트맵.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비트맵 기반에서 원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비트맵 기반의 원, 그 다음에 벡터, 여기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원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색깔도 비슷하게 맞추겠습니다. 자, 원. 둘 다 원은 똑같이 만들어졌어요. 자, 근데 차이가 뭐냐? 이렇게 봤을 땐 별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색깔만 비슷하고, 색깔만 좀 다르고, 둘 다 원인 건 똑같죠. 자, 비트맵을 확대를 막 해볼게요. 자, 가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픽셀 있죠? 1점 하나씩 보인다고 했잖아요. 자, 비트맵을 확대하면 그게 지금 보이죠? 점들로 막 구성된 거 보이세요? 지금 하나의 점들이 막 뭉쳐져 있는 거, 그죠? 그리고 얘는 사각면으로 가진 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2D는 가로 세로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무조건 쪼개고 들어가면 가로 세로 일식의 값을 가진 사각면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비트맵은, 그죠? 그리고 이쪽 경계면 한번 볼게요. 경계면 보면 이렇게 계단 현상이라고 해서 안티얼라이싱이라는 이런 현상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요. 비트맵은.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이미지가 있어야 부드럽게 처리된다고 생각이 돼 있거든요. 얘들은 비트맵 이렇게 돼 있어요.
점으로 나오고 주변 외곽이 이렇게 뭉개지는 계단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확대를 했을 때 이게 도드라지게 보이는 현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얘도 한번 볼게요. 확대해서 경계면을 보면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아무리 확대해도. 지금 1600배 했는데 이 정도가 벌써 드러났는데 얘는 4800배 했어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엄청 깔끔하죠. 자, 얘들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는 무수히 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우리가 앞으로 배울 요 일러스트레이터는 자, 구성 요소 이렇게 찍으면 나오거든요. 요 점들 4개 보이세요? 여기 끝에? 요걸 앵커라고 하거든요. 요 점이랑 앵커들을 이어주는 요 선 있죠. 요걸 패스라고 해요. 얘네는 요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 벡터 기반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얘네는 점들로 막 점묘화처럼 막 찍은 것처럼 뭔가를 구성하고 있는데 얘는 마치 그 기둥과 뭐 어떤 벽돌을 치는 것처럼 설계되어 있듯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얘도 보시면 이런 앵커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어주는 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이쪽 도형에서 이런 점 하나 지운다고 지워볼게요. 한번 비트맵에서 지우개로 지워보면 이렇게 지우면 좀 세게 지울게요. 이렇게 해서 지우면 여기만 이렇게 지워주고 끝나요. 얘는 점들만 제가 지우니까 그죠? 별 그냥 문제없이 이렇게 돼요. 모양이. 저 근데 벡터에서 이 점을 하나 지워볼게요. 여기 보면 구성 요소가 이 점 4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여기 점이 이렇게 있죠. 여기 있는 점 하나 지워볼게요. 제가 이렇게 잡아서 지우면 이렇게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했죠. 설계 같은 거라고. 그래서 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게 그냥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쪽이. 얘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형을 수정할 때도 얘는 지우거나 그려서 만들어낼 수 있지만 얘는 이 점들을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지금 조금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해보시면 그런 거구나 라고 좀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론적인 거니까 그냥 저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다 이해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냥 이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벡터는 아무리 확대해도 깨지지 않습니다. 일단 그죠? 그리고 요렇게 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도형 같은 것들을 만들 때는 수정이 훨씬 용이해요. 얘는 이 도형 만들려면 이 부분을 지우고 깎고 이걸 다시 다 해야 돼요. 비트맵은. 왜 그러냐면 이 포인트당 점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되게 빠르게 만들 수 있고 이것만 잘 이해하고 있다면 모양 변환도 엄청 쉬워요. 대신에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얘는 화려한 무언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막 트루 컬러의 고해상도 사진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얘는. 대신에 얘는 어차피 점마다 색깔을 다 가지잖아요. 비트맵은. 그래서 얘는 사진 작업 같은 거 하실 때 거의 표현에 한계가 없어요. 얘는. 대신에 요거의 단점, 얘가의 단점은 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요. 왜냐면 점마다 데이터를 일일이 다 저장해야 돼요. 얘는. 그러다 보니까 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요것들이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이런 깨지는 현상들이 있어요. 요게 단점이에요. 요거. 대신에 일러스트레이터는 깨지는 현상도 없고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이런 단점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현수막 같은 거는 엄청 크잖아요. 실사 현수막이라고 해봐요. 거기서 글자가 막 들어간 애들을 만들면 얘로 작업하잖아요. 포토샵으로. 그러면 용량이 거의 뭐 장난 아니에요. 막 기가 단위로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어차피 요 점들이랑 요 이어지는 이 패스만 그 데이터 값만 기억하면 돼요. 얘는. 그래서 용량이 엄청 작아요. 얘들은. 그래서 얘가 단조로운 형태를 만들 때는 훨씬 유리합니다. 그죠? 그리고 작게 보내주더라도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어차피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용이하고. 그래서 대부분은 사진 작업은 포토샵, 그리고 로고나 뭐 디자인, 뭐 간단한 도형 형태 이런 걸 만드실 때는 요거 일러스트레이터가 훨씬 낫다. 요거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조금씩 만져보면서 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일단 세팅값 중에 얘가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이렇게 화면이 막 가려지잖아요. 이게 지금 정상 세팅이 아니에요. 지금 뭔가 이상한 거거든요. 요렇게 혹시라도 되시는 분들은 이후에도 제가 한번 더 거론하겠지만 프리퍼런스에서
어딨냐, 스마트 가이드 여기서 요거 있죠. 요 체크박스를 해제해 주시면 저런 현상이 없어집니다. 요거 혹시라도 내가 뭔가 커서를 자꾸 끄는데 자꾸 저렇게 회색 화면이 내 거를 막 가린다 하시면 요거를 꺼주시거나 반대로 꺼져 있으신 분들은 켜시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보면 그런 현상이 없어졌죠. 이렇게. 자, 그러면 많이 쓰는 기본 개념을 잡기 위해서 도형 툴을 한번 써볼게요. 자, 뉴 해서 A4 용지로 새로 만드시고, 기본 세팅, 요 블리드나 아트보드 요거는 건드리지 마시고 세팅을 일단 저랑 똑같이 맞추세요. 이렇게 해서 A4 용지로 들어가셔서 프린트해서 A4 용지 들어가셔서 이렇게 세팅, 새로 아트보드 1 블리드 없음 해서 CMYK 맞는지, 우리 인쇄용으로 할 거니까 요거 맞는지 체크하셔서 다 맞으시면 크리에이트 해서 요렇게 기본 세팅을 먼저 만들어 보세요. 만약에 프린트를 안 하시고 외부로만 쓰실 거면 외부로 하는 게 맞죠. 근데 저희는 수업 예제가 거의 대부분 프린팅으로 되어 있어서 그 프린트 모드로 일단 진행할 거예요. 근데 나중에 계속 보면 외부로 하시면 제가 알지 색깔이 보시면 프린트로 해서 여기가 올리거나 그거 상관없어요. 왜냐면 RGB가 훨씬 색 영역이 넓기 때문에 CMYK 모드에서 RGB로 변환하는 건 소식이 거의 없어요. 근데 반대로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RGB가 주는 쪽이다 하시면 굳이 CMYK를 하실 필요가 없죠. 여기 마이너스니까. 이게 잠깐 한글로 되고 미린다. 일단 그냥 제작하세요. 한글 버전인데 그걸 영문으로 제가 바꿔놓으려고 할게요. 자, 그러면 도형을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툴 메뉴에서 이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요렇게 요런 모양 있죠. 이렇게 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 요 모양. 자, 요게 도형 툴인데 요거 먼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보시면 아이콘에 요렇게 생겨가지고 우하단에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있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없는 애들도 있어요. 그죠? 자, 있는 애들은 펼쳐서 하이 메뉴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이 메뉴 있음. 근데 없는 애들은 그냥 단독 메뉴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하려는 이 도형도 기본적으로는 박스로 되어 있지만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하이 메뉴가 뜨거든요. 그래서 세팅이 나는 박스가 아닌데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다른 걸로 이렇게 세팅이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신 분들은 꾹 누르셔서 기본적으로 이 박스 렉탱글이라고 하는 이 박스 툴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렉탱글. 자, 그 다음에 여기 도화지에다가 드래그해서 이렇게 박스를 하나 일단 만들어 볼게요. 그냥 자유롭게. 안 되시는 분, 난 안 만들어진다 박스. 다 되시죠?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 얘를 이동하거나 사이즈 조절을 할 수 있는 툴이 요거예요. 제일 처음 거 요거. 선택 툴. 검은색 화살표. 화살표가 두 개 있어요. 검은색, 흰색. 검은색 화살표 일단 골라볼게요. 검은색 화살표. 자, 고르시고 요 박스 있죠? 얘를 잡고 끌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위치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되시죠? 위치 이동 만들고 위치 이동이 됐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만들었는데 사이즈가 나는 좀 너무 큰 것 같아, 혹은 너무 작은 것 같아,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사이즈 조절은 이쪽 모서리 쪽에 가면 이렇게 모서리 쪽에 앵커가 4개가 있죠. 이 중에 아무거나 그쪽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화살표인데 대각선으로 돼서 양쪽으로 끝단 화살표가 가는 모양으로 이렇게 커서가 변할 때가 있거든요. 자, 그때 잡고 끌어보세요. 그럼 이렇게 작게도 되고 다시 또 늘리면 크게도 돼요. 그죠? 자, 이렇게 작게 크게. 그리고 그 상태에서
얘를 커서를 조금 더 바깥쪽으로 나가면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죠? 자, 거기서 잡고 또 끌면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회전, 회전. 잡고 끌고 사이즈 조절되고 회전 되죠. 자, 나는 안 된다. 나는 이게 안 된다. 문제가 있다. 뭐 이상하다 지금. 바로바로 말씀하세요. 나는 좀 이게 잘 모르겠다. 어렵다. 다 되시나요? 자, 그리고 요 검은색 화살표는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 도형에 대한 옵션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자, 지금은 도형이 제가 선택을 해서 파란색으로 마킹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요 빈 화면 있죠. 여기다가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 여기 노 셀렉트라고 뜨면서 이렇게 옵션 창이 바뀌어요. 이쪽 컨트롤 패널이. 자, 그다음에 도형 다시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번엔 도형이 선택되면 이렇게 렉탱글이라고 선택됐다고 이렇게 바뀌어요. 또 여기 보이시죠? 컨트롤 패널이에요. 우리 아까 처음에 띄워놓은 거. 내가 선택한 도형의 현재 상태, 그 다음에 선택을 바깥쪽으로 하면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된 상태의 기본 상태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노 셀렉트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이쪽에 흰색 화이트 컬러 있죠. 얘를 눌러서 아무 색이나 일단 눌러보시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도형 가셔서 요거 렉탱글로 옆에다가 또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차이가 있죠. 얘는 흰색이었고 얘는 방금 제가 선택한 색깔로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노 셀렉트 상태는 아무것도 선택이 안 돼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후에 내가 만들 도형에 대한 세팅을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뭔지 이해되시죠? 노 셀렉트는 빈 화면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후 작업에 어떤 세팅을 넣을 건지에 대한 걸 미리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요게 기본 상태가 아니라 원래 이 화이트 앤 블랙이 기본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서 뭔가 뭐 이상한 세팅으로 막 바뀌어져 있어요. 막 색깔도 막 그렇고 그러면 일일이 요거를 뭐 이렇게도 바꾸고 이것도 바꾸고 다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여기 보시면 툴바 밑에 쪽에 요 버튼 있어요. 요 버튼 컬러 바로 위쪽에 있거든요. 요 버튼을 누르면 기본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져요. 그래서 뭔가 내가 막 세팅을 막 만졌어요 여기서.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언제 또 그리고 시간 관계상 막 하기에는 지금은 1, 2초 차이지만 이렇게 막 누적되면 시간이 막 더 중첩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상태로 돌리고 싶다 하실 때는 요 밑에 있는 요 조그마한 버튼 있죠? 요거 누르시면 기본 상태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컬러를 골랐잖아요. 우리가 방금 여기 노셀렉트에서 요 화살표를 눌러서 골랐거든요. 근데 얘는 요것의 축약본이에요. 요 메뉴 있죠? 요거 눌러보시면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완전 트루 컬러로 이렇게 엄청 다양한 색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는 보시면 여기 있는 몇 가지 색밖에 없죠. 그래서 요게 원래는 메인이고 요거 컬러 피커 요게 메인이고 요거는 거기 있는 단축된 축약본들을 여기다가 넣어놨다 라고만 아시면 돼요. 빨리 퀵 메뉴처럼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노 셀렉트에서 아까 우리가 색 세팅을 해서 새로 만드니까 이렇게 빨간색이 됐는데 만약에 내가 이미 만든 도형을 바꾸고 싶다 하실 때는 노 셀렉트가 아니면 안 되겠죠. 이 노 셀렉트면 아까 우리 최초에 만들었던 흰색 도형을 클릭하시면 렉탱글로 옵션이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컬러를 바꿔보시면 만든 애도 이렇게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선택해서 바꾼다. 그리고 선택이 안 된 노 셀렉트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선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색깔을 바꾼다 한들 바뀌지 않고 앞으로 만들 것에 대한 영향을 주는 겁니다. 노 셀렉트는. 여기까지 개념이 난 좀 이해가 안 된다. 다 이해되세요? 변경이 안 돼요? 잠시만요. 제가 얘를 이미 셀렉트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누르시는 게 아니라 됐죠? 렉탱글로 바뀌었죠? 검색 한번 볼게요. 바뀌었죠?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걔는 요거 사이즈 제조 정보만 보시면 잘이고요. 얘도 해볼게요. 선택 툴로 이걸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걸로 하셔야 돼요. 선택 이걸로 얘를 누르시고 그럼 흰색의 렉탱글 맞죠? 눌러볼게요. 바뀌죠? 요걸로 해야 돼요. 요걸로 하시면 돼요. 이것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네. 만들어져 있는 걸 바꿀 때는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 툴 이렇게 이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옵션 띄시고 여기서 같은 건데 얘가 더 다양한 색이고요. 보시면 색깔이 좀 맞죠. 얘는 이 펜은 아직 안 배웠는데 약간 추격분을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처음 하셔서 그러는데 선택하실 때는 요걸로 하셔야 돼요. 이 화살표로 요걸로 이 도형 툴로 다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얘는 우리 제작할 때 쓰는 툴이었잖아요. 요게 아니라 선택 툴 여기 따로 별도로 있어요. 검은색 화살표. 요걸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도형 툴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인쇄물의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정확히 어떤 사이즈로 해야 돼요. 이름 라벨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공책에 이렇게 딱 붙여야 되는데 이미 사이즈를 재놨어요 제가. 그러면 그 사이즈 맞춰서 만들어야겠죠. 그럴 때는 비나면을 그냥 클릭하시면 이렇게 사이즈를 쓸 수 있는 옵션 창이 떠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2cm짜리예요. 그럼 20mm죠. 20mm 그 다음에 20mm 이렇게 하면 오케이 하면 이렇게 정확히 만들어져요. 그죠? 한번 해보세요. 드래그해서 만들면 자유 사이즈 이렇게 그냥 비나면 클릭해보시면 옵션 창이 뜨죠. 여기서 수치값을 입력하면 정확한 수치로 만들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이때도 비나면 클릭할 때는 또 이번에 화살표가 아니에요. 그죠? 비나면 클릭할 땐 요 방금 했던 요 도형 툴 제작 툴로 하셔야 돼요. 그죠? 왜냐면 만들어내는 거니까. 얘는 선택하는 툴이에요. 선택. 말 그대로 이렇게 마우스 올려보면 셀렉트 툴이라고 뜨죠. 이름이. 선택 툴이에요. 선택 툴. 그러니까 제작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얘는. 그게 아니라 제작하실 때는 요거 말 그대로 생성하는 요 툴을 이용해서 드래그 앤 드롭 혹은 클릭해서 그리고 만들어질 애들이 왜 자꾸 주황색으로 나오지? 노 셀렉트 상태에서 주황색으로 세팅해놨는지 한번 체크해보시고 나는 흰색으로 만들고 싶은데 하시면 흰색으로 놓으시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한번 반복해서 연습을 좀 해보세요. 그냥 제작해서 만드는 툴은 도형 툴로 제작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나는 선택을 하고 싶다 혹은 뭔가 만들어졌던 색을 바꾸고 싶다 하실 때는 요거 검은색 화살표 요걸로 하시면 돼요. 지금 저희 딱 요 두 개만 쓰고 있습니다. 요거 검은색 화살표랑 요거 셀렉트 그 다음에 도형 툴 요것만 쓰고 있어요. 지금 다른 툴 안 썼습니다. 요 두 개 요것만 일단 많이 잘 익히셔도 제일 많이 쓰는 툴이거든요. 두 개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개념을 먼저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에.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Shift를 통해서 정 사이즈로 뭔가 도형을 만들 수 있었잖아요. 이렇게 Shift 누르고 이렇게 해서 도형을. 근데 이 Shift는 대부분의 메뉴에서 어떤 걸 담당하냐면 정 규격대로 무언가를 만들거나 수정할 때 대부분이 Shift 메뉴에 할당돼 있어요. 그래서 회전하실 때도 일반적으로 그냥 하면 되게 막 미세하게 다 회전이 되는데 Shift를 누르고 하잖아요. Shift 누르고 해볼게요. 회전을. 그러면 이렇게 딱딱 맞춰서 돌아가요. 이렇게 지금 딱 보이세요? 딱 맞춰서 돌아가죠. 45도로 아마 기본 세팅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나는 또 정확히 어떤 수치값만큼 정확히 돌리고 싶다 하시면 이쪽 프로퍼티스에 여기 각도기처럼 생긴 메뉴 있거든요. 요거 자, 여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각도를 딱딱 맞춰서 돌릴 수가 있어요. 30도 해볼까요? 30도 돌아가죠. 90도 돌아가죠. 이렇게 할 수 있고 직접 입력으로 수치값을 입력해서 돌릴 수도 있습니다. 27도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사이즈 조절, 각도 조절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혹은 Shift 누르고 하시면 딱딱 맞게 돌아가요. 저 여기까지 이해 좀 나는 좀 어렵다, 잘 안 된다 하시는 분 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또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일러스트는 제가 원 만든 거에다 여러분들도 원 하나 만드시고 커서를 이렇게 올려보잖아요. 여기 위에다가 요거 선택 툴로 올라가 보면 가운데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X자가 이렇게 마킹이 되거든요. 이거 X자 이렇게 여기 X자 여기 가운데가 자동으로 쳐져진 거예요 지금 가운데. 자, 그리고 이동하거나 했을 때 이렇게 뭔가 보라색으로 가이드가 떠요. 가운데끼리 뭐 맞추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가 막 뜨죠. 이렇게 해보면. 자, 이건 뭐냐면 가운데나 끝점을 자동으로 맞춰주는 가이드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얘도 거의 필수적으로 쓰거든요. 이런 기능을 스마트 가이드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뷰 메뉴 가보시면 지금 스마트 가이드가 활성화되어 있죠. 자, 제가 만약에 이걸 꺼볼게요. 스마트 가이드 끄면 자, 여기다 이렇게 갖다 댔을 때 아까 막 보라색으로 뭔가 가운데 막 맞춰지고 이런 기능이 막 됐었잖아요. 이게 안 떠요. 그죠? 그럼 근데 이게 좀 불편하거든요. 안 뜨면. 그죠? 그래서 정말 내가 이런 게 신경 쓰인다 하시면 끌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켜두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스마트 가이드랑 아까 바운딩 박스 있죠? 이 두 개는 웬만하면 필수입니다. 이거는 조금만 익숙해지면 그게 뭐 불편하다거나 이거보다는 오히려 편하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가이드와 그 바운딩 박스는 꼭 키는 그런 연습을 해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도형 이런 것들 하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렸고, 거기 있는 도형들 한번 한 번씩 해볼게요. 자, 원형 툴 방금까지 했고, 그 바로 밑에 폴리곤 있어요. 또 폴리곤. 자, 얘는 다각형 툴이에요. 다각형 툴. 자, 폴리곤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얘도 Shift 누르고 만들면 딱 맞게 만들어지네요. Shift. 자, 얘는 지금 몇 각형이냐면 1, 2, 3, 4, 5, 6 육각형이네요. 자, 근데 나는 육각형이 아니라 뭐 8각형을 만들고 싶다, 12각형을 만들고 싶다 이럴 수 있잖아요. 자, 그때는 똑같죠. 다각형 툴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여기 빈 화면을 클릭하시면 세팅창이 이렇게 뜨죠. 그러면 사이드에 지금 육각형으로 세팅되어 있잖아요. 자, 8각형으로 올려볼게요. 8 그러고 나서 OK. 그러면 8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한번 세팅하면 이후에 만드는 도형들은 다 8각형으로 고정돼요. 이렇게. 가끔씩 이런 질문도 하시거든요. 선생님, 삼각형 툴 왜 없어요? 폴리곤 툴이 삼각형입니다. 클릭하셔서 이거를 3으로 바꾸시고 OK 하시면 삼각형 만들어지죠. 당연히. 그죠? 기본적으로는 정비율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 선택 툴로 잡아 끌어서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 만들 수 있죠. 그죠? 어렵지 않죠? 한번 해보세요. 네. 요거요? 다시 해볼게요. 자, 폴리곤 툴 요거에서 세팅을 바꾸시려면 모든 툴이 똑같아요. 요 아무것도 없는 요 화면을 그냥 클릭해보세요. 그러면 요런 세팅창이 뜰 거예요. 그죠? 뜨세요? 여기서 사이드가 모서리의 꼭지점을 의미하거든요. 삼각형이다 하면 3으로 하시면 되고, 8각형이다 하면 8, 뭐 12각형 그럼 12 치시면 돼요. 12 쳐볼게요. 12각형. 다음 또 바꿔서 삼각형 3. 그리고 한번 3으로 세팅하면 이후에 만드는 도형들은 다 삼각형으로 만들어져요. 바꾸고 싶다 하시면 옵션창을 다시 호출하시면 돼요. 옵션창 호출은 빈화면 클릭. 이해되세요? 선생님? 네, 좋아요.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유롭게 도형도 만들 수 있게 됐네요, 이제. 그죠? 자, 그러면 또 밑에 것도 한번 해보죠. 스타툴 있네요. 스타툴. 자, 스타툴. 스타툴은 말 그대로 별입니다. 별. 해보면 별. 그죠? 자, 근데 얘도 커스텀 할 수 있어요. 해볼게요. 빈 화면에다 대고 클릭. 커스텀 메뉴 뜨죠? 일단 포인트가 기본적으로 5망성이에요. 그죠? 얘를 6으로 올려볼게요. 그러면 육각형 별, 이런 별 있죠. 그리고 얘가 언제 많이 쓰이냐면 우리 뭐지 선물 같은 거 사면 거기 붙어있는 스티커 기억나세요? 이렇게 막 이렇게 뾰족뾰족한 거, 걔는 되게 많은 별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짜리 별을 해볼게요.
그럼 이런 모양 나와요. 이해되세요? 응. 자 20짜리 그 다음 5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 보니까 레디우스 1이랑 레디우스 2가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별의 끝점과 안쪽 끝점에 대한 지름의 그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수치값이 거의 2배 차이거든요. 2배로 차이 냈을 땐 이런 도형의 별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유사하게 하면 어떤 별이 나올까요? 제가 여기 한쪽은 60mm잖아요. 이쪽을 80으로 해서 유사하게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안쪽 지름과 바깥쪽 지름이 비슷해졌기 때문에 거의 효과가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차이 내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100으로 100. 자, 그러면 이런 별도 돼요. 그러면 이번엔 많이 차이 내볼게요. 2배가 넘어가게. 그러면 한 3배 180. 자, 그러면 이런 모양도 나와요. 조금씩 달라지죠. 얘가 2배 차이, 얘가 1.5배, 얘가 3배. 더 늘려볼까요? 더 늘리면 자, 여기서 한 250으로 늘려볼게요. 그러면 이런 모양도 나와요. 응용할 수 있겠죠. 모양 다양하게. 여기서 기본 형태 2배 차이가 기본 형태가 거의. 그 다음에 적어질수록 이렇게 뚱뚱해지고, 차이가 적어질수록 차이가 많아질수록 이렇게 날카로워져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기능들. 렌즈에 번쩍이는 효과 찍힐 때 있거든요. 그거거든요. 이것도 원래 없던 메뉴인데 이번에 새로 생긴 것 같아요. 해보면 자, 요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이거 사진 가끔씩 이런 거 찍힌 거 본 적 있으시죠? 사진 카메라 렌즈에 반사돼 가지고 그런 효과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그냥 클릭했을 때 이런 옵션 창들도 다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 그렇게 많이 쓰는 툴은 아니어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렌즈 효과 낼 때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일러스트의 특징 하나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게 뭐냐, 지금 도형을 만드시면서 이렇게 되실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제가 1번 도형을 이렇게 처음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겹치게 2번 도형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또 3번 도형 이렇게 만들었어요. 겹치게.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일러스트의 기본 개념인데, 도형이 만드는 순서대로 위로 계속 쌓여요. 그죠? 순서가 계속 쌓여요. 이렇게 위로 덮고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근데 이게 싫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를 처음에 만들긴 했지만 나는 필요상 얘가 맨 위에 있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얘가 색깔이 파란색인데 얘가 메인으로 올라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일러스트는 만드는 순서대로 계속 쌓이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럼 순서를 변경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 자, 변경하고 싶은 도형 선택하시고, 자, 우클릭 하셔서, 우클릭 하시면 어레인지라고 나오죠. 어레인지. 자, 여기서 Bring to Front랑 Forward는 위로 빼는 거예요. 내가 보는 쪽에 가까운 쪽으로. 그 다음에 Send Backward랑 Send to Back은 뒤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그럼 차이가 뭐냐? Bring Front는 한 단계씩 위로 올라와요. 한 단계씩. 근데 Bring to Front는 맨 앞으로 보내요. 이걸 왜 그러냐면 얘가 지금은 3개밖에 없지만 한 200개 쌓여있어요. 이렇게 막. 근데 맨 뒤에 있는 애를 맨 앞으로 하려면 이 메뉴를 계속 실행하려면 오래 걸리겠죠. 그런 때는 잡고 그냥 우클릭해서 Bring to Front로 한 방에 맨 앞으로 이렇게 뺄 수 있어요. 반대로 맨 앞에 마지막에 만든 애를 맨 뒤로 보내고 싶을 때는 우클릭하셔서 Bring to Back으로 맨 뒤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매번 잡고 우클릭해서 어레인지 가서 이렇게 하느니 단축키가 지금 써져 있죠. 컨트롤 대괄호로 돼 있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여러 개 이렇게 중첩되게 도형을 막 쌓아보세요. 일단 막 쌓으시고 그 중에 하나 잡으셔서 컨트롤 단축키로 한번 해볼게요. 엔터 옆에 있습니다. 그 대괄호는 컨트롤 누르시고 대괄호로 뒤로 보내보시고, 이렇게 뒤로 보내지죠? 앞으로도 빼보시고, 이렇게 해서 순서 변경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선택하시고 우클릭하셔서 어레인지 메뉴 안쪽에 있습니다. 뒤로 보내시고 앞으로 가시고 보시죠. 한 번에 보낼 때는 프론트 혹은 백으로 보내시면 돼요.
뒤로 보내볼까요? 여러 번 돌려서 컨트롤 누르시고 왜 그러냐면 이런 애들도 다 순서에 연관이 있어요. 꼭 겹친 애들 아니니까 만드는 순서에도 다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될 때는 여러 번 눌러보시면 계속 보내세요. 그 순서는 꼭 겹친 애들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캔버스 안에 있는 모든 도형에 적용됩니다. 요거를 마지막으로 누르셔서 누르고 있으시면 나오시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도형을 만들었는데 여기 아니라 여기에도 막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얘들이 순서에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아트보드 안에 있는 모든 애들이 순서에 영향을 다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순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난 겹쳐졌는데 뒤로 보내기 한 단 했는데 왜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얘네들까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럴 땐 여러 번 누르시면 돼요. 얘를 잡고 뒤로 보내야 된다 그러면 컨트롤 문단 시작을 계속 누르면 이렇게 뒤로 보내지거든요. 혹은 한 방에 보내는 거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고 문단 시작 누르면 한 방에. 그럼 이렇게 되죠. 이게 이해가 안 된다. 마치 색종이를 잘라가지고 계속 막 중첩해 놓은 것 같은 거예요. 요 가상의 공간에. 다 이해 되시나요? 한 번씩 해보시고. 네. 자, 되셨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해볼게요. 자, 얘들이 안쪽에 색깔 바꾸는 건 이제 알았어요. 우리가 안쪽에. 자, 근데 지금 일관되게 뭐냐면 바깥쪽에 이 검은 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모든 도형들이. 그죠? 근데 이게 아니라 나는 바깥쪽에 선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자, 보시면 렉탱글 우리 선택했을 때 도형 선택했을 때 위쪽에 패널이 두 개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 하단에도 패널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근데 특이점이 앞쪽 거는 전체가 그냥 단면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뒤쪽 거는 안쪽이 비어진 채로 이렇게 테두리만 있는 거거든요. 얘가 바로 테두리에 대한 색감이에요. 그러면 얘를 한번 바꿔볼게요.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노란색이다 하시면 이렇게 바뀌었죠. 되시죠? 선택하시고 바꾸고 싶은 색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얘도 지금 바꿨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가면 옆에 스트로크라고 해서 요 PT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색깔 바꾸시고 요 PT 값을 올리면 선 두께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없애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컬러 피커 들어가 보시면 요거 있거든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짝대기 하나 있죠. 요게 논 처리, 없앰이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얘를 이용해서 논 처리로 바꾸면 이렇게 없어져요. 이렇게 없어지죠? 자, 그럼 여기서 또 합리적 의심. 안쪽 거도 없앨 수 있나요? 물론이죠. 해볼게요. 요거 안쪽 거를 논 처리하면 안쪽이 없어져요. 이렇게. 선생님, 이거 없어진 게 아니라 흰색 아닌가요? 한번 해볼게요. 옮겨보시면 없어졌죠. 투명하죠. 자, 그리고 투명한 도형은 잡으실 때 좀 특이한 게 원래는 그냥 이렇게 잡으면 잡혀요. 투명한 도형, 이거 색깔이 있으면. 근데 얘는 이렇게 잡아도 안 잡혀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에요. 그냥 여기가. 왜냐면 논 처리는 없다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형을 잡으실 때는 여기 스트로크 있죠. 이쪽 선. 얘를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끌어야 돼요. 이 없는 공간을 잡아봤자 아무것도 안 잡히고, 그죠? 여기 중앙점 빼고 여기 아무것도 안 잡히고 끌으려고 해도 안 끌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게 투명 처리이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도형은 어떻게 한다? 정확히 선을 잡아서 정확히 선을 잡고 끌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만약에 선과 면을 둘 다 없음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선과 면을 둘 다 없음 처리 없어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제가 앵커와 패스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딱 걔들만 남아요. 그 설계하기 전 단계 있죠.
없는 게 아니라 앵커와 패스가 있는데 색깔이 없음 처리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얘는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요 도형을 만들 기본 틀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있는데 여기에다가 선에다가 이 패스에다가 색을 넣는다 라는 개념이 요 스트로크 요 패널에 있는 요 색깔이고, 그 선에 대한 색깔을 두께값을 올린다, 요게 요거고요. 요 선들이 이어진 면이 되잖아요. 그러면 면 안쪽에 색을 넣는다, 요게 fill color, 이 앞에 있는 요 컬러입니다. 그래서 얘들의 용어는 얘는 fill color, 얘는 여기 써있죠, stroke color. 용어예요. 이게 fill color, stroke color, fill stroke. 아시겠죠? 이게 용어예요. 원래 그냥 일러스트 용어 fill stroke. 자, 이렇게 해서 없음 처리까지 우리가 배웠고 순서도 바꿀 수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 나는 좀 너무 어렵다. 지금 오늘 배우는 개념은 계속 쓰여요. 계속 필 컬러 바꾸세요, 뭐 스트로크 바꾸세요, 두께 몇 주세요, 혹은 뭐 두 개끼리 순서 바꾸세요. 이거는 계속 쓰이거든요. 그다음 뭐 회전하세요, 그 다음에 정 비율로 도형 만들어 보세요 하는 것들은 계속 쓰이는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했던 거는 이해를 하시고 계속 반복 숙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필 컬러와 스트로크는 당연히 프로퍼티스에도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쪽 우측에도 있죠. 요거 아까 우리 수치값도 여기서 바꿀 수 있었잖아요. 위쪽에.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그 밑에 오퍼시티는 투명도에 대한 옵션인데 얘는 조금 이해하시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서 얘는 일단은 하진 않을게요. 일단은 저희는 요 두 개만으로도 계속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요거까지만 일단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패스파인더라고 아까 패널 하나 켜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밑에다 이렇게 껴놨거든요. 여기 패스파인더 요거 여기 없으신 분들은 윈도우 가셔서 패스파인더 여기 요거 키시면 돼요. 패스파인더 여기 있습니다. P 요거 패스파인더. 자, 얘는 이제 어떤 때 쓰는지 한번 해볼게요. 전체 다 지우시고 도형을 겹치게 두 개만 만들어 볼게요. 얘랑 그 옆에 얘랑 이렇게 겹치게 이렇게 해놨어요. 기억자로. 자, 둘 다 스트로크는 없음으로 처리해 볼게요. 그러면 깔끔하게 색만 있는 도형 두 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죠. 이렇게 일단 배치해 보세요. 겹치게 살짝 겹쳐야 돼요. 다 지우시고 깔끔한 상태에서 해주세요. 도형 두 개를 겹치게. 스트로크 컬러는 없애시고 필 컬러 나오는 거, 그리고 이 상태에 있을 때는 뒤로 가게 해서 나오세요. 여기도 보세요. 이 상태가 아니라 여기 없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도형 이 상태죠. 이걸 만드시고 그다음에 스트로크는 없어. 자, 되셨죠? 세팅. 스트로크 없음 처리 해주세요. 선택 툴로 눌러서 요거 없음 처리. 깔끔하게 그냥 필 컬러만 있는 상태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세요. 자, 얘들이 지금 보시기에는 필 컬러가 없으니까 그냥 O자로 생긴 도형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변동이 돼버려요. 자, 패스파인더는 뭐냐면 그런 도형들을 합치거나 빼는 툴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두 개를 동시 선택하려면 전체 이렇게 크게 드래그 해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두 개가 동시 선택 해보시고 자, 지금 저 두 개 동시 선택 됐죠. 이 상태에서 우리 요거 첫날이니까 윗줄만 한번 해볼게요. 패스파인더 처음 거 딱 마우스 올려보니까 유나이트라고 써있네요. 눌러볼게요. 합쳐지죠? 그죠? 아까랑 달라요. 아까는 두 개가 그냥 중첩돼 있었을 뿐이고 얘는 이제 진짜로 한 개가 됐어요. 그리고 렉탱글도 아니에요. 이름이 패스로 바뀌었어요. 그냥 달라졌죠? 자, 그리고 다른 툴도 마찬가지인데 뒤로 가기는 컨트롤 Z입니다. 뒤로 가기
컨트롤 Z 누르시면 내가 했던 방법들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서 뒤로 가져요. 그죠? 뒤로 가기. 컨트롤 Z 계속 누른 거예요. 저는 컨트롤 Z, 컨트롤 Z. 합쳤다가 뒤로 가게 하니까 다시 이렇게 분해됐죠? 왜냐면 시간상 아까 합치기 전으로 돌아왔거든요. 이해되세요? 요게 뭐 한글 같은 거 했을 때도 컨트롤 Z 하면 뒤로 돌아가요. 그거랑 똑같아요. 모든 프로그램은 다 컨트롤 Z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히스토리 여기 딱 없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거. 두 번째 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프론트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걸 뺀다. 자, 순서상 저는 얘가 앞이에요. 내 쪽에 더 가깝거든요. 지금 얘가 앞이에요. 얘는 뒤쪽에 있고. 그럼 이 두 개를 자꾸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뺀다. 그러면 앞에 게 빠져버려요. 그러면서 중첩되어 있던 부분이 날라갔어요. 그리고 도형이 재조정됐죠. 이해되세요? 두 개. 유나이트는 합쳐버리고 아예. 마이너스 프론트는 앞에 있는 걸 빼버렸어요. 금방.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한번 해볼까요? 세 번째 거는 딱 봐도 교집합처럼 생겼거든요. 뒤로 돌리신 다음에 컨트롤 Z로 자, 두 개 잡고 세 번째 거 눌러볼게요. 중첩된 부분만 남아요. 우리 분수에서 교집합처럼. 그죠?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거는 교집합의 반대 개념이에요. 자, 두 개 잡으시고 마지막 거 해보면 거기만 빠져요. 아까는 거기만 남았잖아요. 이번엔 거기만 빠졌어요. 자, 요거를 한번 반복해서 연습 한번 해볼게요.